최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안전 거래소. 아바트레이드에서만 드리는 특별 혜택. 첫째, 승률 71%의 피겨컨트 보조지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솔루션. 둘째, 가입한형 $50 웰컴 보너스. 첫 입금과 동시에 $50 웰컴 보너스를 지급해드립니다. 셋째, 거래 계약당 $3 캐시백, 거래라당 $3의 리턴 보너스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물가. 자, 그럼 이 물가를 오랜 시간 텀을 두고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런 오늘은 물가의 법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경제가 흘러왔던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한번 우리나라 물가와 경제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가의 법칙. 우선 시간은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대의 시간 주기를 우리는 10년 단위로 한번 나누어 봤고요. 우리나라의 물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가는 당연히 그 나라의 경기 수준을 반영을 할 거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어떻게, 그리고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1980년대 어땠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하던 시절이에요. 소주 한 병에 200원 하던 시절입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한번 타면 기본 요금이 800원 하던 시절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갔던 우리는 가장 비싸다고 느꼈던 물건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시대에는 경기의 고도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가장 압축된 시간 동안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라고 봐도 될 만큼, 그래서 80년대에는 가장 비쌌던 물건이 바로 전자제품이었어요. 전자제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 나온 소니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을 들고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게 바로 금수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때는 집에 아주 대형 냉장고가 있다, 그리고 40인치 이상의 큰 텔레비전이 있다, 이게 바로 부의 상징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처럼 집에 40인치 이상의 TV는 이 시대에는 일제 수입품들을 말 그대로 돈 많은 사람들만 그런 전자제품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게 80년대였어요. 80년대에는 전자기기, 전자제품들 이런 게 아주 비쌌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90년대, 이때는 어떤 게 가장 비쌌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0년 후와 비교해서, 아니면 지금과 비교해서 20년 정도가 지난 이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게 비쌌냐? 사람들의 이제 소비 성향이라든지 소비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때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타는 자동차 있죠, 승용차, 차값이 비쌌던 시대가 90년대입니다. 바로 이때는 어땠어요? 외제차라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 부의 상징이었어요. 정말로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가 아파트에 한 5대 이내일 정도로, 서울 강남을 봐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 따지면은 한 반에 집에 부모님이 외제차를 타신다는 분들이 한두 명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90년대는 차값이 참 비싼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90년대의 차값과 지금의 차값, 물론 지금도 고급 승용차들, 외제차들, 비싼 차들 많아요. 자, 하지만 이때 당시엔 실제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좀 힘든 집에서는 차가 없는 집도 있었고, 좋은 차가 있으면 나 오늘 그 차 타봤다, 나 오늘 저 차 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90년대에는 차값이 상대적으로 소비 수준을 감안했을 때 비쌌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90년대에 창업을 했던 사람들,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 이때는 사업 아이템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무언가 개발되지 않았던 게 너무나 많으니까, 막말로 90년대에 노래방 차림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90년대에 식당에서 음식점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에, 창업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유리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경쟁업체들이 너무나 많아. 요즘에는 내가 조금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큰 회사가 와가지고 옆에 똑같은 가게 차려버리고, 경쟁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개인이 사업을 하기에, 창업을 하기에 참 힘든 시대예요 지금은.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자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창업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유지하기가 어떤 걸 보면 더 정확해질 수 있느냐, 폐업을 하는 그 폐업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 참 많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업자들이 참 힘든 게 요즘입니다. 이때에 비해서는. 자, 다음에 2000년대로 옵니다. 2000년대에는 우리가 소비를 했을 때 어떤 게 비싸다고 느꼈을까요? 바로 주식이 비쌌던 게 바로 2000년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주식 투자는 그 더 오랜 옛날부터 있었지만, 자, 상대적으로 회사들의 주식,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해내고 회사들의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식을 사기에, 뭔가 주식을 보유하기에, 특히나 개인이 투자를 하기에 자금이 좀 많이 필요했던 이런 시대가 바로 2000년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010년대로 와요. 2010년대 들어와서는 뭐가 가장 많이 비싸요?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물가가 오르면서 많은 부분들이 비싸졌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이에요. 서울 강남에서는 요즘에 한 평당 1억을 육박할 정도로, 30평이다 그러면 30억, 40평이다 40억,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높아진 시대가 2010년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흐름을 10년 단위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종의 법칙이 존재하더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극단적인 개념으로 비싼 거와 싼 거,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볼게요. 자, 왼쪽이 비싼 거, 오른쪽이 싼 거,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다음에 시대별로 10년 단위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5개 항목으로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80년대에는 아까 뭐가 비싸다고 했어요? 전자제품이었죠. 그리고 90년대에는 차량, 그리고 창업, 다음에 2000년대에는 주식이었고요. 2010년대에는 가장 비싼 게 부동산이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그동안 과거의 내용이었고, 이렇게 시대별로 비쌌던 항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가격이 달라지겠죠. 이제 가격이 영원히 비싸진 않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그 떨어진 주기가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소비 수준과 성향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는 별로 비싸지 않은 싼 편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는 이런 주기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20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80년대 가장 비싸다고 사람들이 느꼈던 전자제품들, 그게 20년 후인 2000년대에 들었으면은 이제는 전자제품이 2000년대에는 비싼 편이 아니었어요. 초등학생만 돼도 전자제품 누구나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닙니다. 초등학생들 핸드폰 들고 다니는 시대니까. 웬만한 성인이라면 태블릿 PC에 노트북 하나씩은 다 들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전자제품이 더 이상 비싼 시대가 아니에요. 40인치 TV가 있다고 부자입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 정도는 아니죠. 이때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인식 속에 비싼 제품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주기가 흘렀습니다. 자, 다음에 90년대에 우리가 비싸다고 느꼈던 자동차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 또한 20년이지 2010년대. 이때는 차값이, 물론 차값이 당연히 한두 푼 아니죠. 또 물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비싼 차 안 비싼 차 다 달라지겠지만, 통관념적으로 봤을 때 차 있다고 부자입니까? 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소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만큼 크게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 금액 정도의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도 많고, 다음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나오면서 이런 렌트 회사들도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차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무슨 차가 지금 벤츠 S클래스나 아니면 벤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차량의 가치가 20년 전 90년대에 비해서는 20년이 지난 지금은 가치가 많이 떨어졌더라.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 시절에 우리가 비싸다라고 느꼈던 개념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비싼 게 아닌 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뀌었고요. 창업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창업해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사업하기가 참 힘들어진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경쟁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무언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늘 힘들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겸손을 차리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예의상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녹록치가 않은 경우가 많죠. 참 내 사업을 꾸려가기가 예전보다는 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음에 2000년대에 우리가 비싸다라고 느꼈던 주식.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직 20년이 안 지났지만 물론 2020년대에는 현재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주식이 예전만큼 비싸다고 느껴질까요? 때에 비해서 지금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시장에. PC에 HTS를 깔았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다 하니까 거래를 하기도 참 쉬워졌고 간편해졌고, 회사들 중에도 뭐 액면 분할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대기업들의 자회사들이 많이 탄생을 하면서 새로운 주식들도 많이 생겨나고, 주식의 가치가 모든 주식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통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비해서 20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와 소비 수준이 정말로 2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그런 개념이 많이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이제 20년의 시간 주기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장 비싸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정답은 바로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현재로서는 20년이 지난 2030년대죠.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전문가의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앞으로 뭐 10년이나 더 지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누가 뾰족하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의 거품이 빠지고서 부동산이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지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올라갈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항목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80년대의 전자기기, 90년대의 차량, 2000년대의 주식, 이런 항목들의 20년 주기로 봤을 때 이게 떨어진 값어치를 생각을 하면, 나름의 추세와 법칙들을 감안을 한다면 부동산 가격도 우리가 비싸다고만 느껴왔던 2010년대에 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30년대에는 그때는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집을 가지고 있고 나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뭐 차 한 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집도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기를 한번 조심히 바라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부자도 되시고 하루하루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시대별로 한번 물가의 이런 변천사들을 얘기해 봤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 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